이제 두 가지 풀이를 풀어줄 텐데 두 번째로는 복소 평면으로 풀어줄게. 자, 어떻게 풀 수가 있었냐면 이거 있었잖아요. 이거 주어진 거에다가 켤레를 곱해본 거, 켤레를 취해본 거. 근데 Z1이 여기서 뭐 분의 뭐야? Z1 바가 Z1분의 16이지. Z2는? Z2 바는? 이게 육아이지. 그러면 Z1, Z2분의 하고 통분을 하면 6으로 나눠볼게. 8Z2 플러스 6Z1 이게 I지. 근데 3Z1 더하기 4Z2가 뭐야? 마이너스 6I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2I지. 이렇게 하면 Z1, Z2가 마이너스 10이다가 더 빨리 나오네. 자, 이런 풀이가 이제 제일 깔끔한 풀이인 것 같고, 복소 평면을 이용해서 풀어보면 지금 내가 했던 말 기억나나? 예를 들어서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같은 거를 좌표 평면 위에서 뭐 컴마 뭐에 대응시키자. 루트 2분의 1 컴마 루트 2분의 1에 대응시키자 해가지고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돼? 그치. 루트 2분의 1 컴마 루트 2분의 1은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 이런 원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얘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라고 했냐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의 이 몇 도 돌았다를 계속 반복하면 되니까 제곱하면 i 세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이렇게 빙빙 돈다. 이 문제는 상관없이 이렇게 복습하면 거 기억나? 그러면 지금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6인 z1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짜리인 원? 4짜리인 원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Z2라는 친구는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인 원 위에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생각을 해봐. 복소 평면상에서 두 복소수의 덧셈, 뺄셈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네가 1 플러스 i라는 복소수가 있으면 얘는 좌표 뭐로 볼 거야? 1,1로 보겠지. 그 다음에 3 플러스 3 마이너스 2i 이렇게 해서 뭐로 볼 거야? 3, 마이너스 1로 보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랑 이 복소수랑 이 복소수를 더한 거는 당연히 실수 부분 따로 더하고 허수 부분 따로 더하면 되니까 뭐가 돼?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물론 이 얘기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나온 김에 얘기하면 너는 나중에 기하라는 걸 공부하거나 물리를 공부하게 되면 벡터라는 게 있단 말이야.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생각해봐. 요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1, 위로 1만큼 가세요라는 어떤 명령어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요 3, 마이너스 1로 가는 이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3, 밑으로 2만큼 내려가세요라는 명령어라고 생각해봐. 그것이 평행이동의 느낌.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더한다라는 건 이 명령어랑 이 명령어를 둘 다 시행하겠다는 거지. 그러니 만약에 먼저 위로 1, 1만큼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오른쪽으로 얼마? 3, 밑으로 마이너스 2 가면 어디로 도착해? 여기로 도착하지. 아니면 거꾸로 먼저 오른쪽으로 3, 밑으로 2만큼 갔어.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으로 1, 위로 1 가도 똑같은 데로 도착하라지. 당연히 A라는 명령어랑 B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A하고 B 하나, B하고 A 하나 목적지는 똑같을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이게 벡터의 덧셈이라는 개념인데 요 화살표랑 이 화살표를 더한 거는 평행사변형 만들어서 이제 여기로 가면 된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이해됐냐? 그러면 내가 이 식에 문제에 주어진 요 식의 그 개념을 적용해 볼게. 3배 한다라는 건 이 화살표의 길이를 몇 배 하면 돼? 3배. Z2를 4배 했다는 건 Z2라는 화살표를 4배 하면 돼. 근데 걔네들을 더했더니 실수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더한 게 어디로 도착했다는 거냐면 여기 Y좌표
y축 위에 0, 어디에 도착했다야? 0, 마이너스 6에 도착했다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Z1이라는 화살표는 여기서부터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4짜리인 걸로 뭐 이렇게 가르친 거야. 그리고 Z2라는 복소수는 뭐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로 가는 친구야. 근데 요 Z1을 몇 배 해? 3배 해. 그럼 화살표의 길이는 몇 cm가 되겠어, 총? 12cm가 되지. Z2라는 친구는 화살표의 길이가 원래 3cm였어. 걔를 4배 했대. 그럼 길이가 얼마가 돼? 12가 되지. 그러면 배수 하면 길이가 똑같거든? 그 둘을 더했더니 여기에 와야 된대. 그러면 화살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느껴지나? Y축에 대하여 각도가 반대인가? Z1이 바깥으로 빠져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Y축에 대하여 각도가 이렇게 같아야 얘를 3배해서 길이가 12cm, 얘를 4배해서 길이가 12cm 됐을 때 딱 좌우 대칭이니까 그들의 덧셈이 Y축 위에 딱 잡힐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 말은 내가 이 녀석의 좌표를 예를 들어 자 4cm니까 4p,3q라고 해볼게. 미안, 잘못했어. 4p,4q라고 해볼게. 오른쪽으로 4, 여기가 4니까 이렇게 비례상수 p랑 q라고 뒀다 이거야. 4p, 4q만큼 내려왔다 이거야. 그러면 이 점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그렇지. 마이너스 3p, 방향 똑같으니까 플러스 3q. 헷갈리니까 그냥 마이너스로 해버릴게. 그러면 둘 다 p도 q도 양수로 생각하면 되지. p만큼 밑으로 q만큼.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3q가 되겠지. 자, 그래야 얘를 3배 하면 뭐가 돼? 12p, 마이너스 12q가 되고, 얘를 4배 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12p, 마이너스 12q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더하면 뭐가 될까? 더하면 0, 마이너스 24q가 되겠지. 근데 그게 뭐랑 같아야 된대? 0, 마이너스 6이랑 같아야 된대. 그 말은 q가 뭐야? q가 4분의 1이지. 그래서 이 녀석이 q가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짜리 원이었지? 4짜리 원. 그럼 피타고라 생각하면 여기가 뭐여야 돼? 루트 15지.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방향은 반대인데 길이가 4분의 3배대로 줄었어. 그러니까 얘를 4분의 3배 하되 마이너스 취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루트 15, 마이너스 4분의 3. 이게 바로 Z1과 Z2였다라는 거야.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곱해보면 마이너스의 12가 나와. 아까는 우리가 2차 방정식으로만 열심히 풀었지 않냐? 그거를 그림을 복소 평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당연히 이쪽이 훨씬 더 깔끔하고 편한 풀이긴 하니까 얘를 익히도록 해야겠다. 그럼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될까? 뭔가 주어진 식이 있으면 켤레를 취해보자 라는 생각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원래 거랑 켤레 거를 어떻게 엮을까라고 했을 때 둘의 곱셈이 주어졌으니까 분수로 이렇게 만들어보는 것, 이런 아이디어를 이 문제를 통해 얻을 수가 있었겠네. 어려운 문제였네요.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스텝 1이다, 스텝 1. 스텝 1에 질문 있습니까? 네가 오답 안 한 거 아니고, 이 쓰레기야? 이거 진짜 어려워. 좋아, 몇 번? 182랑 183. 오케이, 자, 가봅시다. 잠깐만, 실근 가셔야 된다는데요?
그럼 뭔데? 뭐 해야 돼 일단? 방금 썼는데 화면에 써보세요. 불러보세요. A 더하기 B 마이너스 1의 제곱 오케이. 2 곱하기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오케이. 해보자. 자, 보세요. 지금 이걸 싹 다 전개하면 너무 힘들 거야. 싹 다 전개해서 못 풀었을 거예요. 누구를 묶음으로 봐야 되냐?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B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의 2. 그러면 마이너스 1번 A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괄호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0 이상. 마이너스 취해버리면서 이거 또 완전 제곱 아니야? A 플러스 B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0이 하다. 맞아요? 근데 왜 못 풀어요? 제곱한 게 0 이하일 수는 뭐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고 나면 당연히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푸는 과정에서 곱셈 공식 쓰면 그지? 3AB 부분이 지워지게끔 문제가 주어져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 올 동안 다 끄덕끄덕 하시면 어디서 못 푼 거예요? 저 마지막에 저 범위까지 못했는데 제곱한 게 0 이하다. 복소수 단원만 넘어오면 무조건 다 실수잖아. 이제 이야기가. A, B가 실수라고 나와 있는데. 자, 183번입니다. x 더하기 x분의 1이란 친구가 루트의 6일 때 x의 4제곱분의 1. 이게 먼저 한번 구해보세요. a 플러스의 b 루트 3입니다. 자, 어떻게 해볼까? 일단 x를 곱해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상태지. 자, 그러면 x 4제곱을 찾고 싶어요. 그럼 차수를 높이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생짜배기로 제곱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이항해서 제곱할까? 그지? 이렇게 해서 제곱을 한번 해보자. 그럼 x의 4제곱이라는 게 바로 뭐가 되냐? 6x의 제곱 마이너스 2루트 6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또 이게 얼마인지가 궁금한데 차수가 너무 높아. 그치? 이때 이런 거 이용하면 차수 낮출 수 있었던 거냐? x제곱자리를 뭐로 바꿀 수 있다? 오케이, 그럼 대입하자. 6루트 6x 빼기 6이죠. 6 뺐으니까. 거기서 2루트 6x 빼고 플러스 1인 거잖아.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4루트 6x 빼기 5. 뭐 이런 거 찾고 싶은 거지. 그럼 이제 x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x는 여기서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구해봐요. 자, 근데 그 문제에서 x가 뭐보다 크대? 1보다 크죠. 더 해줘야 클 거 아니야. 왜냐면 루트 6이 대충 몇 점 몇몇? 2점 몇몇? 루트 2는? 그럼 빼버리면 1보다 작아지니까 확실히 더 해야 되겠네. 하고 대입하면 그만이겠죠. 그리고 뭐 뒤집는 건 알아 하시고. 자, 그 다음. 자, x의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의 2a 플러스의 3은 0이다. 의 두실근 알파 베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정수 a의 제소값을 구해주세요. 뭐 근해 분리죠, 일종의. 루트 베타분의 루트 알파가 마이너스 밖으로 빠져나온다. 이거 복소수 때 배우는 거 아니냐? 누가 음수여야 돼? 베타가 음수고 알파는 양수여야 돼. 근데 나 조건이 뭐냐면 절대값을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씌운 걸 풀었더니 마이너스로 묶으면 마이너스 달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무슨 수니까 절대값을 풀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온 거야? 음수인 거지.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프를 그려보면 제로가 여기 있을 때 알파가 더 커야 되고 베타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더 했을 때 음수라는 건 좀 더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어야 돼? 왼쪽으로 치우쳐야 돼. 그러니까 베타가 저렇게 멀리 있으면 알파는 이렇게 가깝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야 된다 이거야.
그럼 근의 분리 아니냐? 아니면 그냥 두 근의 합과 곱을 해도 괜찮긴 해. 그지? 자, 일단 x축하고 두 번 만나야 되니까 뭐부터 따질까? 판별식도 따져볼게. a제곱. 플러스 2, 3. 이게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a 플러스 3 괄호 a 마이너스의 1이 0보다 커야 돼. 그럼 a는 뭐보다 뭐하다 뭐보다 뭐 해야 돼?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A 1보다 크거나.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건 시키는 대로 해도 돼. 두 근의 곱인 알파 베타. 즉 두 근의 곱 얼마? 마이너스 2는 그게 무슨 수여야 돼? 분수. 그러면 a가 어때야 돼? 2분의 3보다 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두 근의 합은 저기서 뭔데? 마이너스 2. 근데 이게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요. 그럼 a는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요. 작아야 돼? 작아요. 커야 돼. 자,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찾아야 돼. 가장 작은 정수 찾아야 돼. 얼마겠니? 굳이 수직선을 그래서 보여줘야 되나? 2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스텝 2 가자. 아, 이 새끼, 지호 다별표인 거 봐. 이거 충분히 고민을 안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야. 몇 번부터 해볼까요? 208번. 그 전에 지호가 더 너무 많아. 빨리 말해. 진짜. 아우. 둘밖에 없는데 둘의 실력 차이가 나면 어떡하라고 나는 수업을. 오케이. 자, 만약에 근이 무리수인데 개수들이 다 유리수였다면 나머지 근은 뭐야? 켤레 무리수야. 근데 개수가 싹 다 유리수냐? 얘 때문에 아니지. 그럼 켤레 그런 성질을 쓸 수가 없어. 그럼 2차 방정식의 근 나오면 뭐밖에 못할까 우리는? 대입밖에 못하죠. 자, 대입을 하면 3 플러스 2 루트 2 플러스 b 괄호 루트 2에 대입하면 루트 2 플러스 2 더하기 c는 0이지. 근데 a, b, c가 무슨 수래? 유리수래요. 근데 식에 무리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유리수랑 무리수가 포함되어 있는 식이 0이다. 이거 뭐야? 항등식이잖아. 0, 0, 0 다 0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유리수 부분 묶어봐. 3a에다가 2b에다가 c가 있을 거고 루트 2 부분 묶어봐. 2a에다가 b. 이게 0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야? 얘도 빵, 얘도 빵 아니냐. 그래서 b가 마이너스 몇 a?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보자. c가 a. 그러면 이거 한 문자로 통일이 됐으면 a 약분하면 그냥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지. 켤레 성질을 못 쓰니까. 자, 그 다음 아니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거 대입해봐. 어떻게 되냐? ax제곱 마이너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은 0 이렇게 나오겠지. 나보고 구하라는 것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을 한번 구해보래. 근데 잘 봐봐. 베타를 직접 구해서 할 수밖에 없을까? 다른 방법 없나?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볼까? 알파 베타가 얼마야? 1. 그러면 나보고 구하라는 알파 빼기 베타분의 1은 뭐이기도 해? 베타분의 1이 뭐야? 아니지. 베타분의 1. 그치. 베타분의 1 알파 아니냐? 그러면 이거 그냥 0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아?
실제로 구하는 것보다 2차 방정식. 그래서 항상 방정식의 근 나오면 생각해야 될 게 근과 계수, 직접 대입할 수 있다, 인수분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얘는 이거 이용해주면 베타분의 1이 알파다라는 게 좀 더 편하게 나왔죠. 자, 그 다음 197번 해야 돼. 나가 뭐만 보자.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수 xy가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고 xy의 값 중 작은 값을 알파라고 할 때라고 나와 있는데 x 더하기 y가 4고요. x, y의 값은 각각 x분의 1과 y분의 1과 같대. 자, 어느 하나랑 똑같대. 그 말은 x가 누구랑 같았거나 누구랑 같을 수 있다는 거야. x분의 1이랑 같거나 y분의 1이랑 같을 수 있다는 거지. 누구랑 같을지 몰라. 케이스 분류 해봐야 돼. 만약에 x라는 친구가 x분의 1이랑 같다면 또 해봐야 되고, 두 번째로 x가 누구랑 같다면 y분의 1이랑 같다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근데 봐봐. 문제에서 x, y가 서로 뭐 하대? 다르대. 그러면 만약에 x가 x분의 1을 선택하면 y도 x분의 1을 선택할 수 있나? 그럼 둘이 똑같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때는 y가 뭐가 돼야 돼? 이걸 선택해줘야 되겠지. 반대로 x가 y분의 1을 선택했어. 그럼 y도 y분의 1을 선택할 수 있어? 그럼 둘이 똑같다는 거니까 안 되지. 그럼 이때 y는 누구 찍어야 돼?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근데 1번 케이스는 x제곱이 1이란 건 x가 뭐 또는 뭐야? y도. 근데 합해서 불가. 그럼 이쪽은 x랑 y 곱한 게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합이 4고 곱이 1이래. 어떤 2차 방정식도 올라? x 또 쓰면 안 되잖아. 이거 중에 작은 쪽이 알파겠죠. 근데 게다가 또 뭐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 왜? 이 녀석의 근이 알파지.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지. 직접 구하지 말고 이 식을 나누기 알파 하면 되잖아. 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뭐 해야 돼? 200번 보자. 허근 갖는다. 두 정수 PQ에 대하여 x의 제곱 마이너스의 px 플러스의 q는 0. 이게 서로 다른 허근 z1과 z2를 갖는다. 일단 z1이랑 z2는 서로 어떤 관계야? 켤레. 왜? 개수들이 모두 실수니까. 물론 그 중에 더 타이트하게 정수란 얘기까지 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허근 갖는다고 했으니까 반별식 얘기도 해놓을까? p제곱 빼기 4q인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그 다음 뭐 아직 여기까지밖에 몰라. 기억부터 보자. 기억. q가 0보다 크니. 근데 잘 봐라. p제곱 4q래. 근데 제곱한 건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걔보다 초가래. 그럼 얘는 확실히 0보다 초가 맞지.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자, 그 다음 니은 z1이 kz2다. z의 1이 k의 z의 2다. 일때 p가 제로냐? 야, 서로 켤레래. 근데 k배 하면 똑같대. 근데 k는 0이 아니래. 그럼 뭐지? 써볼게. 만약에 z를 내가 a 플러스 bi라고 뒀어. 그럼 z2는 뭐가 돼야 돼? 근데 이 둘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a랑 뭐가 똑같아야 되고 ka가 똑같아야 되고 b는 랑 똑같아야 돼. 근데 k는 0이 아니래. 그럼 a가 뭐 예를 들면 3a, a는 마이너스 2a 뭐 이런 거 아니야? 뭐일 수밖에 없냐? 수밖에 없지. 그 다음 얘는 b가 제로면 성립하긴 하는데 b가 제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그치? 문제에서 허근이라고 줬잖아. 복소근이라고 안 하고. 그 말은 얘가 허수여야 되는 건 b가 0이면 안 되지. 그럼 뭐 3은 마이너스 3b,
O는 마이너스 5B. 아, K가 얼마구나. K가 마이너스 1이구나. 그 말은 복소, 그러니까 허근들 Z의 1과 Z의 2가 어떤 생김새냐면 순호수의 형태인 거지. 예를 들어 3i면 마3i, 5i면 마5i. 근데 그런 식이면 P가 0이냐 이렇게 나는데 두 근에 대하여 P는 뭐지? 그렇지, 두 근의 합이지. 0 맞잖아. 자, 그 다음 디귿. Z1, Z2가 1이면 P 플러스 Q는 1이다. 오케이. Z1, Z2가 1이다.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자, 일단 두 근의 곱이지 이거. 그러면 근과 계수 때문에 누가 얼마야? Q가 1이야. 그 말은 내가 따져봐야 될 거는 P가 뭐인지 따져봐야 돼. 이것만 따져보면 되겠지. 자, 근데 Z1, Z2가 1이야. 그때 P가 0이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아직까지 문제 풀면서 내가 안 써본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있어요. 뭐였지? 그렇지. 정수란 얘기를 아직까지 안 썼는데 필요 없다면 안 줬겠지. 필요할 거니까 줬다는 얘기야. 자, Z1, Z2는 A 플러스 B라고 두면 뭡니까 이거? A제곱. 근데 그게 얼마다? 1이다. 그죠? 근데 Z1, Z2 일단 문제에서 Z1 플러스 Z2라는 친구가 P라는 정수고, 그지? Z의 1 곱하기 Z의 2라는 친구 Q도 정수래. 근데 Z1 플러스 Z2라는 건 몇 A인데? 2A가 정수야. 그 다음 Z1 곱하기 Z2라는 건 뭐 A의 제곱 플러스의 B의 제곱일 텐데, 얘가 문제에서 뭐 1이라고 준 거긴 하지. Z1이 A 플러스 B일 때. 그렇다면 말이죠. 2A가 정수가 돼야 돼. 그럼 A는 어떤 형태여야 돼? 뭐 이런 형태여야 되겠지. 2분의 뭐시기 이런 생김새 해야 되겠지. 맞나? 그러면 문제 P랑 헷갈리니까 2분의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Z1, Z2가 1이면 P 플러스 Q가 1이냐?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 자, 이건 좀 편하게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의 px 플러스의 1은 0이다 까지 나온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어떤 걸 만족해야 되냐면 이제 허근이거든. 근데 나한테 질문은 p자리 요게 0이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꼭 p가 0이야만 제가 허근이 되나? 그치? 우리 판별식으로 아까 해봤을 때 p제곱 마이너스의 4가 0보다 작으면 되지. 그러면 p의 제곱이라는 것은 4보다 작으면 되지. 그 말은 p로 가능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있지. 실제로 p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 이거지 않냐? 그러면 p도 정수, q도 정수 맞고 z1, z2 즉 두 근의 곱이 1인 것도 맞지? 근데 p가 0이야? 아니지. 반례죠.
마찬가지로 P가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야. 이것도 우리가 흔히 아는 허근이잖아. 그 다음에 유일하게 P가 0이면 뭐 이렇게 나오긴 하겠지만 얘네 둘이 발린 거 아니야. 틀렸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오케이. 얘도 옆에 가서들은 만약에 집에서 지우 봐야 되는데 안 보일 수도 있겠다. 또 202번이냐? 201번 가우스도 해야 돼. 가우스 개 쉬운데 이거. 자, 가우스도 한번 보자잉. 우리 중간고사에는 가우스가 나오지 않을 건데 가우스 자체가 고2 이후에 내신데 또 나올 수 있어서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2x 가우스 제곱 x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거 어떻게 푸냐면 가우스는 뭐가 중요해? 가우스 안에 있는 식이 무슨 수가 될 때가 중요해? 정수가 될 때가 중요하지. 그러면 요쪽은 x의 간격이 얼마마다 이야기가 달라져? 1마다 1이랑 2 사이, 2부터 3 사이지. 근데 여긴 2배 했으니까 간격이 얼마마다 달라져? 2분의 1마다. 그래서 당연히 더 촘촘한 쪽에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케이스를 첫 번째 이렇게 나눌 겁니다. x라는 친구가 뭔진 모르지만 정수 n보다 크고 n 플러스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해보자. 오케이?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내가 나눌 거 같니? x가 뭔진 모르지만 정수 n에 대하여 n.5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 미만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거 2배 하면 어떻게 돼? 2n 이상 2n 플러스 1 미만이지. 그럼 2n 점 몇몇이지. 그럼 가우스 부분이 뭐가 돼? 그냥 2n이 되지. 반면 얘는 2배 하면 2n 플러스 1부터 2n 플러스 2 사이니까 2n 플러스 1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에 가우스 합치하면 뭐가 돼? 그렇지. 이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야 돼. 자, 그 대신 그 뒤에는 봐봐. 가우스 x n부터 n.5 사이 그냥 가우스 치면 얼마임? n이지. 여기도 뭐 n.5부터 n 플러스 1까지면 가우스 그냥 치하면 뭐야? 똑같이 n이지.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n제곱 플러스 n-의 5는 0이다. 인수분해 되나? 1, 4, 된다. 그냥 1 대입하면 되니까 n-의 1 괄호 4n 플러스 5는 제로지. n이 얼마면 돼? 마이너스 4분의 5는 왜 안 돼? 나 요 n을 처음부터 뭐라고 뒀니? 정수라고 뒀기 때문에 1만 됩니다. 자, 이쪽을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0이다. 그러면 4n제곱 플러스 총 몇 n? 그 다음 는 0이지.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는지 보자. 2,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나? 자, 그럼 난 n이 무슨 수인지만 보면 돼? 정수인지만 보면 되지. 그럼 판별식 한번 해볼게. 루트, 아니지. 판별식 해보자. 판별식 뭐야? b제곱 빼기 4ac. 근데 요 판별식이 원래 출처가 뭐였지? 근해 공식의 루트 안에 있는 거지. 그럼 근해 공식을 때리면 루트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럼 정수가 돼, 안 돼? 안 되니까 요건 안 되겠네. 그러면 n이 1일 때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x의 범위는 뭐다? 1 이상 2분의 3 미만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가우스를 대처하는 방법이었고, 자, 그 다음 뭘까? 202번. 자, 2차 방정식에 근 나왔다. 그럼 생각해야 될 게 뭐뭐뭐 있다고, 시호야? 근각에서 대입이나 근각의 수치 대입, 그 다음 인수분해라고 했었습니다. 즉 얘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x 빼기 오메가 x 빼기 오메가 바로 인수분해가 된다. 반대로 x 빼기 오메가 x 빼기 오메가 바라는 식을 보면 아 이게 이거지
하고 대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자, 일단 판별식을 해볼까? 자연수 K 값을 구하시오. 뭐 해보지 뭐 허근 나온다니까. 자, 판별식 D 하자. 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00. 이게 0보다 어때요, 허근? 작아요, 허근. 그러면 넘기면 10의 제곱이니까 K 플러스 3이 뭐에서 뭐 사이? 그럼 일단 마이너스의 13보다는 K고 그 다음에 얘가 7이긴 하겠네. 자, 그 다음 뭘 해볼까? 오메가의 세제곱은 실수래. 그럼 오메가 세제곱은 하고 써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오메가를 직접 근해 공식으로 구한 다음에 세제곱하는 거 바보 같은 거 아니야. 그럼 차수를 낮추고 싶어. 그때 쓰는 게 뭐야? 수치 대입했던 그 결과물일 거 아니냐. 따라서 오메가 세제곱은 오메가 하나에다가 오메가 제곱인데 오메가 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요거지. 자, 그러면 K 플러스 3 곱하기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의 25 오메가지. 나 오메가 제곱 또 싫은데? 오메가 제곱 뭔데? 요거지. 자, 그러면 K 플러스 3이 제곱되어 있고 뒤에 마이너스 25 가로 닫고 오메가 마이너스 25 가로 K 플러스 3이지. 근데 이게 무슨 수가 됐대? 실수. 그럼 이 부분이 살아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돼야지. 그러면 K가 못 떠는 뭐게? 근데 문제에서 무슨 수래, K가? 자연수. 자, 그 다음 203번 봅시다. zero를 위해서 했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됐나?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 뭔가 또 해봐야지. 뭐요? 208번 뭐요? 6번은요? 7번 갈까? 207. 아, 큰일이네. 내가 오늘 준 기출 MSG에 요런 난이도의 문제만 다 남겨놨는데. 자, 보자.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의 b가 x-m과 x-n으로 나눠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이렇게 써도 괜찮아. 2차식인데 이걸로 나눠진다면 이거겠지. 자, 그래놓고 gx라는 친구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x의 제곱 플러스 m 더하기 n-m n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뒤에 좀 꼴 보기 싫은데 묶어버릴래? 뭐냐? mn 괄호 m 플러스 n 이죠? 됐어요? 자, 기억부터 간단하게 보자. 기억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왜? fm은 얼마? 0, fn은 0. 뭐 기억은 당연히 참인 거고. 이제 니은부터 보자. gx를 x 빼기 b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다. 그 말은 여기다가 뭘 대입해보자? 예, b를 대입하자. 그죠? 근데 뭐 mn인데 b란 말 너무 더러워. 아, 관계식 찾아두면 되겠다. 두 근의 합 생각하면 m 플러스 n은 뭐다? 마이너스 a다. 두 근의 곱 생각하면 mn은 뭐다? b다. 그러면 gx라는 것을 a랑 b에 대한 식으로도 미리 써둘 수 있는 거 아닌가? x제곱 플러스 무슨 x? 마A 맛B 아니야? 그 다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b지. 아, 이거 그냥 뭐라 인수분해가 되네.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b 대입하면 0 나오는 거 맞지 아니야? 맞잖아. 이것도 안 했어. 그 다음 디귿 2m 플러스 n은 0이면 이게 0이면 fx와 gx는 공통인근을 갖는다. 공통인근 그게 뭐지? fx의 근 누구랑 누구였지? gx는 이렇게 보니까 근이 누구랑 누구였지? 근데 공통인근이 있다 인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둘의 생김새를 좀 똑같은 거로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누구로 통일할까?
그치? m은 얼마다라고 쓰기 좀 더럽잖아. a는 하고 쓰자. a가 뭔데?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 b는 mn. 근데 여기서 n이 뭐래? 마이너스 2m이래. 그러면 얘네들은 뭐랑 뭐가 되는 거야? m이랑 마이너스 2m. 얘네들은 n 자리에 넣어보세요. m하고 마이너스 2m에 공통 있네. 학원 오기 전에 직전에 그냥 시간 없이 그냥 빨리 대충 푸니까 이럴 거래 나지. 그 다음 몇 번 할까? 자, 208번. 두 상수 A, B에 대하여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의 근이 알파, 베타인데 부호가 다르다라는 건 둘의 곱이 얼마다? 음수. 그래서 알파, 베타가 뭐인데? b인데 b가 0보다 어떻다? 작다. 일단 이게 문제에 주어진 단서.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 괄호 닫고 마이너스의 6b는 0이다. 의 두 근이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 그 다음에 절대값 알파 베타다. 이렇게 나왔네. 이때 a 마이너스 b를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일단 뭐 알파 베타 중에 누가 더 큰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편의상 알파를 더 작다고 하면 곱해서 음수라는 건 알파가 무슨 수고? 음수고 베타가 양수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 풀어보자. 절대값 알파는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알파로 나와야 되지. 베타는 그냥 나와야 되지. 알파 베타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이제 근거계수의 관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주어진 곳에서의 근거계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고? A고. 알파 베타가 뭐였지? B. 그 다음, 이제 요 녀석의 근이 이거야. 그러면 두 근의 합, 뭐는? 마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지. 그게 얼마다? 3a 마이너스의 b. 또 곱셈 해보면 마이너스 없애버리자. 그러면 괄호치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알파 베타. 이게 뭐다? 마이너스 6b다. 자,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래? a 마이너스의 b를 구하고 싶대. 오케이. 뭐 이거 연립을 해봐야겠구만. 어떻게 연립을 해나가면 좋을까? 먼저 뭔가 알 수 있는 게 있나? 뭔가 이런 거 어때? 알파 베타가 B래. 그럼 누가 얼마야? 요거지. 그럼 이 알파 빼기 베타 얻어내가지고 뭐 써먹을 때 있나? 저기 초록색 저 가운데 식에 이제 얘 써먹을 수 있겠지. 얘가 이제 뭐로 바뀔 거냐면 이 부분이 뭐가 돼? 6. 그래서 6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3a 마이너스의 b야. 맞나? 근데 알파 베타를 뭐라고 쓸 수 있지? 그럼 이게 6 빼기 b네? 그게 3a 빼기 b네? 그럼 a 얼마네? a가 2인 거 찾아서 이제 b만 찾으면 되겠지? 어디다가 뭐 대입하면 좋을 게 있을까? 자, A를 알아냈으니까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돼? 2. 그럼 알파 베타가 나오네. 알파 얼마? 베타 얼마? 그럼 B 얼마? 나오잖아. 그냥 이것도 그냥 정직하게 이것저것 그걸 꾸역꾸역 계산하는 거네. 부호만 찾은 다음에. 그 다음 오른쪽에서 또 뭐가 있습니까?
직선 L 위에 4점 ABCD에 대하여 자 뭐야 AD가 6? 너무 어렵다. AD가 6이고 어디가 2cm라고 준 거냐? D부터 B까지? 아, AB가 8이라고 전체 줬군요. 자, 그러면 그려봅시다. 아이, 진짜. 원 같지 않잖아. 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거 전체가 얼마라고? 8. 요거 전체는 16.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몇 cm? 2cm. 인 영역에서 요렇게 세로로 그은 건가? 그렇게 오른쪽으로 요렇게 만들어서 약간 사각형 하나 만들었다. 이런 느낌인가? 오케이. 자, 그때 나보고 찾아주시라는 게 뭐냐면 DG. 아이고, 이거 알파벳 다 쓰기 힘든디. 여기가 D고 여기가 G래. DG부터 찾자. 삐딱삐딱 하면 될 것 같은데. 원의 중심 반드시 먼저 잡고 이렇게 보조선 그어야 되겠지. 원의 반지름 얼마? 4. 근데 반지름이 4인데 여기서부터 이만큼 당겼다는 건 여기는 2. 그러면 높이 얼마가 돼야 돼? 2루트 3이 돼야 돼. 오? 이상한데? 그럼 기억이 날아가면 답이 4번밖에 없는데? 뭐 잘못했냐? AD가 6, AB가 8, DG. 뭐지? AD가 6, AB가 8, BC가 16, 6이고 2야, DG. 반지름이 4, 2, 2, 4. 오잉? 기억 틀렸어요. 그럼 뭐 답은 4번에 나와버리지만 뭐 공부하라는 의도는 그게 아닐 테니까 빨리빨리 니은 디귿 봅시다. 뭐 이렇게 실제 시험에 나오면 뭐 그럴 리가 없겠지. 아니면 실제 시험 이렇게 나오면 기억이 맞아야 선택지가 말이 맞는데 내가 틀린 것 같은데 하고 우리처럼 비비고 있다가 시간 다 가겠지. 그러고 나 답이 4번 나오면 에이 이러겠지. 자, B2 곱하기 C2를 한번 찾아봅시다. B2 곱하기 C2. 어디가 B이냐? 여기가 B고요. 여기가 E고 저 멀리가 C래. 그거를 구해버린다. 자, 그럼 해야 될 게 뭐야? 여기가 높이가 얼마야? 똑같이 2루트 3.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잡고 이렇게 반지름이 얼마야? 8. 여기 2루트 3 이면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일까? 64 빼기 12 하면 오케이, 2루트 13. 그러면 B2는 반지름의 길이 얼마에서 얼마 뺀 거야? 8에서 2루트 13 뺀 거야. 반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에다가 2루트 13을 뭐 한 거야? 더한 거지. 합차 공식이 되겠네. 64 빼기 얼마? 12. 자, 그 다음 디귿. 선분 BE의 길이와 선분 CE의 길이의 차이는 방정식 이 녀석의 그겁니다. 자, 봐봐. 방금 한 거 여기잖아, 그지? 이거랑 요건데 니은을 통해 뭘 알았어? 곱이 얼마다? 12다. 합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 전체 길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x제곱 빼기 16x 플러스 12의 두근이 맞네요. 자, 다음 페이지 서수형 214번 봅시다. 지우 오늘도 집에 못 가겠네. 빡세게 살아야지. 자, 개수가 모두 실수인 2차 방정식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se는 0이다. 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가 허수, 엄마야 알파가 허수. 그 다음에 베타 4제곱분의 알파 4제곱은 양의 실수. 이때 알파분의 3베타의 제제곱을 구하라. 자, 단 개수가 모두 실수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두근 알파 베타는 서로 어떤 관계야? 켤레 복소수의 관계지. 그러니 그냥 알파랑 알파의 바다라고 볼게. 괜찮아?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양의 실수가 된다를 한번 구하러 가보자. 베타 4제곱이라는 건 당연히 뭐 알파바의 4제곱이고 알파의 제곱이야 잠깐만 알파의 제곱 그대로 한번 써볼게. 여기서 알파가 허수이고 베타 4제곱분 알파 제곱이 양의 실수이다. 이때 이것을 한번 구해주세요. 어떻게 할까? 차수를 낮추자도 가능은 한데 막 a분의를 하기가 좀 귀찮은 것 같긴 하고 양의 상수다. 베타 제곱 제곱해서 양의 상수. 베타 제곱분의 베타 제곱분의 알파가 실수. 베타 제곱 맞아요. 나도 그래서 그 생각 쪽으로 하고 있었던 게 뭔가 구하라는 걸 보니까 세제곱 세제곱인데 얘는 4제곱 제곱이라서 뭔가 얘가 하나 줄어들고 얘가 하나 높아지면 같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봐가지고 그러면 뭐 알파분의 베타 이런 걸 한번 곱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생각이 든 게 제곱해서 양의 실수가 되려면 베타 제곱분의 알파 이게 무슨 수가 돼야 되냐? 이게 실수가 돼야 돼. 근데 켤레복수수에 대해서 베타 제곱분의 알파가 실수가 되는 게 어떤지 한번 해보자. 알파를 그냥 p 플러스 qi라고 해볼게. 그럼 베타 제곱은 p 빼기 qi의 제곱이지. 알파는 p 플러스의 qi고 자, 그러면 전개를 해봅시다. 뭐냐? p제곱 마이너스 q제곱 마이너스 2pqi 그거 분의 p 플러스의 qi인데 복소수분의 복소수가 실수가 되기 위해선 어떨 수밖에 없다 그랬지? 깔끔하게 약분밖에 없다 그랬지. 그 말은 실수 부분의 비율인 p제곱 마이너스의 q제곱분의 누가 이게 누구분의 누구랑 같아야 돼. 이거랑 같아야 되지. 근데 문제에서 알파가 반드시 허수라고 했냐? 그냥 복소수라 했냐? 허수라고 명확하게 말했나? 그 말은 누가 0이 되면 안 되게? Q가 0 되면 안 되지. 그러면 이거 0 아닌 거잖아. 서로 뭐 해도 해버려? 약분. 그 다음에 크로스로 가자. 마이너스 2p제곱은 p제곱 빼기 q제곱. 그 말은 q의 제곱은 3p제곱. 뭔가 어떤 복소수인지 대충 나왔습니다. 맞죠? 그 다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뭔지를 한번 해보자. 알파 분의 3베타라는 거는 알파가 뭐야? p 플러스 qi 베타는 그의 켤레인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를 어떻게 좀 이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뭐 그냥 하자. 요거 그거 해줘. 그 실수화 해줘. 실수화. 분모 뭐 돼? 결례 곱하면 P제곱 더하기 Q제곱 분의 3배의 P 빼기 QI가 제곱되니까 P제곱 마이너스 Q제곱 마이너스 2PQI 맞나? 얘를 세제곱을 해야 된대. 그러면 말이죠. 여기서 예. 베타가 알파바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실수니까 알파가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알파분의 그러니까 베타 제곱분의 알파는 베타 제곱분의 알파니까 그거 이용해서 베타 제곱분의 알파가 실수야. 그래서 그러면 베타 제곱분의 알파가 그러네. 얘가 실수면 실수에다가 켤레를 취해도 똑같지. 근데 켤레를 취하면 알파랑 베타가 서로 켤레 복소수지 지금. 그러니까 켤레 취하면 얘가 뭐 돼? 베타. 여기는 그치 이게 켤레지. 그렇다는 건 얘가 1로 쟤가 쩔로 가면 알파 세제곱분의 베타 세제곱이 얼마다? 1이다.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27이다. 그럼 이 문제에서의 테크닉 이것도 복소수에 많이 쓰는 건데 실수는 켤레를 취해도 여전히 똑같은 실수다. 그치? 그래서 얘랑 켤레를 취한 게 서로 같다. 로부터 단서를 뽑아내는 거였네. 자, 이게 214. 또 서술형이 있나? 3단계 217, 218 217부터 보자. 지호는 빨리 눈팅으로 문제 빨리 읽어봐요. 자, 두 다항식 F랑 G를 예로 나눈 나머지가 각각 이거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F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Q1이고 나머지가 R1 이렇게 대충 쓰고 R이라고 쓰고 그 다음 G라는 친구를 똑같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은 Q2라고 하고 나머지는 R'이다 라고 해봅시다. F 더하기 G를 F 더하기 G를 나누었더니 나머지는 2X 플러스 2고 F 곱하기 G를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17X 빼기에 5다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러면 봐봐. 둘이 더해봐. 이거 몇 차식, 이거 몇 차식이야? 1차, 1차지. 그러면 이거 더해봤자 얘네들은 다 몫에 들어갈 거고 이거 더하기 이거가 그대로 나머지가 될 텐데 그게 요거겠지. 그래서 일단 R 더하기 R'은 2X 플러스 2야. 그 다음 F랑 G를 곱해보자. 그러면 얘 곱하기 얘란 항은 당연히 몫에 들어가겠지. 얘 곱하기 얘도 목, 얘 곱하기 얘도 목. 그렇다는 건 결국 이 친구는 누구를 누구로 나눈 나머지라는 거야. R'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라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 RX란 친구를 잠깐만 어차피 1차식이니까 AX 플러스 B라고 하자. 그러면 R'이라는 건 합쳐서 제가 돼야 되잖아.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오케이. E-AX 플러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 R 곱하기 R'이라는 거를 실제로 해보자. R 곱하기 R'이라는 건 뭘로 시작하는 2차식이야? A괄호 E-A로 시작하는 2차식이지. 근데 그러면 걔를 얘로 나눴대. 그럼 목 부분은 몇 X 이렇게 들어가겠냐? 그치. 2차를 2차로 나눴으니까 개수만큼밖에 안 들어가겠지. 즉 R 곱하기 R'이 바로 이건 써놔야 되겠지.
a 괄호 2-ax의 제곱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될 텐데 그 친구가 결국 뭐랑 똑같은 거냐면 a 괄호 2-a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다가 나머지가 얼마다? 이거랑 똑같은 거지. 이해되냐? 그러면 얘 실제로 제대로 써봐가지고 개수비기 하러 가자. 플러스 이거 둘이 곱하면 몇 x냐? 일단 x 쓰고 천천히 할래. 얘랑 얘 곱하면 되니까 전개하지 말자. 아까 A 해. 2a 빼기 ab 요렇게도 하면 2b 마이너스 ab x.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b 괄호 2 마이너스 b. 자, 개수 비교합시다. 당연히 최고차는 내가 맞췄으니까 x의 개수 비교한다. 여기 정리하면 2 괄호 a 플러스 b 마이너스 ab. 자, 그게 얼마냐? a 괄호 2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17. 자, 그 다음 상수항 a 괄호 2 마이너스 위에 거부터 써야지. b 괄호 2 마이너스의 b는 a 괄호 2 마이너스 a 곱하기 빼기 5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것들을 연립을 해가지고 어떻게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립을 할까? 쇼. 어떻게 연립하면 편할까? 어떻게 연립하면 편할까? 빼면 우리 안에 있는 a 2-a가 사라지니까 그래도 저는 한번 빼볼까? 그러면 2a 마이너스 2ab 2b는 지워지지. 플러스 b의 제곱 그게 22. 그러면 얘가 또 어떻게 묶이는 거 없나? 2A로 일단 첫 투항 2A로 묶으면 2A 가르치고 그러면 조금 더러우니까 이렇게 더러워진 이유를 여기서 여기 2 빼기에 2 빼기 b로 하니까 식이 너무 더러워졌잖아. 그냥 CD로 두고 좀 이따가 A 플러스 C가 얼마고 2고 B 플러스 D도 얼마다 2다. 뭐 이걸로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R이랑 R'을 곱한 것이 뭐가 될 거냐면 ACX의 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X 더하기 BD. 그죠? 그 다음, 이쪽 워딩으로 해보면, RR'이라고 하는 걸 얘를 얘로 나눴다. 그럼 몫이 뭐가 되겠냐? AC가 될 거다. 그러니 AC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다가 얼마 더한 거다? 17X 빼기 5 한 거다. 이걸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 그러면 X의 개수가 뭐가 되냐? AD 플러스 BC. 아래에서는 AC 플러스 17. 그 다음 상수항은 위의 식은 BD. 그게 AC 마이너스 5다. 뭐 이거를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더한 거 곱한 거 AC 27x 빼기 5. 문제에서 R이랑 R'은 개수가 정수인 1차 다항식이고 RX의 1차 개수는 양수이다. 뭐 A, B, C, D가 다 정수고 A는 양수다. 이런 느낌. 얘네들이 연립하고 싶다. 어떻게 할까? 둘이 뭐 해볼까? 빼볼래? 아까 네가 빼보자 했나? 빼볼까요? 빼면 AD 플러스 BC 마이너스의 BD는 22. 좀 단서가 좁혀줘야 부정방지 정시로 때려 맞추지. AD, BC 이런 거 뭔가 얘네들 곱하면 나오긴 하거든. 한번 해볼까? AD 플러스 아니지, 순서대로 써야 되겠지. 곱하면 AB 플러스 AD 플러스 CB 플러스 CD는 4다. 근데 AD 여기 있고 BC 여기 있고 CD라는 항목이 여기 안 나왔는데 AD, BC 식 설정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R이랑 R'은 2x 더하기 2다. 그 다음에 RR'은 곱했을 때 개수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고 그게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AC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오메가를 넣어. 그러면 R 오메가, R 프라임 오메가는 17 오메가 빼기 5. 근데 둘을 더하면 2 오메가 플러스 2. 곱한 게 17 빼기 17 오메가 플러스 5고 더하면 2 오메가 플러스 2다를 풀 수가 있나? 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요거까지 하지 말고 이것도 그냥 R'이 그냥 A로 시작하는 2차식이다 라고 치면 요게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A 괄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더하기 뭐 이렇게 표현된다 까지는 맞는 거지. 그러면 지금 내가 뭘 아냐면 R이라는 식이랑 R'이라는 식을 더하면 2x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R이라는 식하고 R'이라는 걸 곱하면 AX의 제곱 플러스 뭐 A 플러스 17X 플러스 A 마이너스의 5다 이렇게 나올 건가? 그러면 결국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곱한 얘가 이쁘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지. 근데 그들을 더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볼까?
합이 이거고 곱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2차 방정식을 생각해보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숫자가 아니라 식으로 나오겠지. 그게 R이랑 R' 이런 거 아니야? 맞냐? 그러면 이거 우리가 그때 이런 거랑 비슷해. 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뭐 3y 플러스 2 플러스 2x는 0. 이게 서로 다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그런 거 풀 때 어떻게 했지? 내림차순에서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뭐 했던 거 기억나나?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x의 제곱 플러스 자 y에 대한 식 x 더하기 y에 대한 식은 0 이렇게 정리를 해봤을 때 근해 공식을 통해서 x를 구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y의 식 풀마 루트 뭐 b제곱 빼기 4ac 또한 y에 대한 식이 될 거다. 근데 이 부분에 루트가 안 지워지면 1차식이 되겠냐? 안 되겠다. 그러니까 또 이게 무슨 식이어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이 y에 대한 식의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로 푸는 거잖냐. 걔랑 같은 맥락으로 이거를 풀면 t는 짝수 판별식이니까 뭐 1분의 x 플러스 1 풀마 루트하고 판별식이 들어올 거 아니냐. 근데 이 부분에 루트가 해결이 안 되면 t, 즉 r''이 이쁜 1차식이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판별식 부분을 따져보자 이거야. 자, 판별식이 어떻게 될까?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 있는 거 그대로지. 맞나? 자, 이게 무슨 식이 돼줘야 돼? 완전 제곱식이 돼줘야 돼. 그러니까 또 얘의 뭐를 봐야 돼? 판별식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림차순 정리해보자. 뭐의 x제곱? 아이고 1-a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의 15 x 그 다음 상수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지.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또 판별식을 해봅니다. a 플러스 15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의 1 빼기 a 마 a 플러스 6이지. 그게 뭐가 됐으면 좋겠다? 0. 자, 그러면 해보자. a 플러스 15의 제곱에다가 여기 좀 보기 편하게 4 해놓고 보기 편하게 얘 a 빼기 1로 바꾸고 얘는 a 마이너스 6으로 바꿔볼게. 자, 몇 a 제곱? 그 다음 여기 일단 몇 a? 여기는 플러스 28인가? 그치. 마7에다가 얘만 플러스 28. 그럼 총. 자, 상수. 엄마야 225에서 24를 빼야 돼. 뭐요? 201 플러스 201은 0이다. 이야. 201은 일단 3으로 약분될 것 같아. 3으로 나눠진다. 3이란 뭐냐? 1, 3 하면 어때? 마이너스 플러스네. 그럼 A가 얼마면 돼? 정수일 거 아니야, 보통? 마이너스의 3이었네. 그치? 자, 근데, 그러면 내가 R을 또 아직 못 구해서 R 구하러 가야 돼. 야, 근데 A가 마3이라는 게 뭐냐면, 둘의 곱셈이 뭐였냐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14x 빼기 2. 그 다음에 둘의 곱은, 합은 8이에요. 마이너스 8. 자, 그 다음 둘의 합은
2x 플러스 2였던 거지. 그럼 여기서부터는 좀 찍자. 어차피 최고차항의 계수 정수라며. 1 마이너스 1이랑 3일 것 같고 4랑 2인데 플러스 돼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되겠다. 그러면 이게 3x 마이너스의 2랑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는 거네. 그러면 2가 r이고 2가 r'이면 되겠다. 왜냐면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다라고 했거든. r이. 그래서 이쪽 3x 빼기 2였네. 그래서 5를 대입하면 13이다. 야, 기가 막힌 아이디어네. 합이랑 곱을 아는데 각각을 찍어서 풀 수는 없으니 판별식의 판별식으로 간다. 앞에 인수분해단에서 나왔었던 개념을 여기 2차 방정식, 2차 함수 쪽에서도 끌어다 쓰네요. 고난도다, 고난도. 또 마지막 하나. 마지막인가 뭐요? 218번이요. 18번. 오케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를 갖습니다.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가 이 녀석의 두근일 때 두상수 pq에 대하여 p제곱 플러스 q제곱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 할 수 있는 거 써보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다? 마이너스 p다. 알파 베타는 뭐다? q다. 그 다음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가 뭐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 알파 베타가 뭐다? 부터 해봅시다. 상수 PQ를 한번 구해보세요. 자, 나는 먼저 이것부터 해볼게. 만약에 알파 베타라는 것이 0보다 크다면 어떨까부터 해볼게.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알파 베타가 뭐가 돼? 2p 플러스 q가 돼. 근데 원래 이쪽에서 알파 베타가 뭐라고 줬으니? q 라고 줬으니 따라서 뭐가 돼? 따라서 p는 0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지금까지 주어진 정보를 싹 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고? 빵. 그 다음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는 뭐요? 마이너스의 q.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q. 이렇게 나온 거지. 근데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고 가정했으니 q가 0보다 크지. 근데 그럼 바로 윗식에서 이게 음수인데 절대값이래. 말이 돼? 안 되겠지. 근데 하나 조금 이런 건 어떨까?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0 이상이라고 유예를 좀 줘볼게. 그러면 그래도 똑같이 풀리는 건 맞지? 그러면 여기까지 똑같지? 그러면 얘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여기 똑같은데 자 q가 0 이상이야. 그러면 여기서 얘가 0 이하지? 근데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아? 그렇지. 만약에 알파도 베타도 0이어서 q도 뭐면 0이면 말은 되는데 어떤 말의 모순일까? 서로 다른 두 식은 이라는 거에 모순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알아채는 것이 따라서 알파 베타는 무슨 수일 수밖에 없네. 음수일 수밖에 없네. 그러면 저기 초록색에서 알파 베타는 뭐가 되고? 가 돼야 되고. 근데 원래 저 왼쪽에는 알파 베타가 뭐라고 적혀 있었고? q. 그러니까 이 둘을 연립을 해보면 p는 가 되겠지. 맞냐?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p인데 q로 통일할게. 뭐요? q. 그 다음 알파 베타도 뭐요? q. 알파 베타 원래 q야. 그 다음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는 p가 마이너스 q면 뭐니? 뭐래?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근데 알파랑 베타라는 거는 두 개의 근이죠. 근데 곱해서 0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는 음수고 하나 양수지. 그럼 사실 알파, 베타 내 맘대로 둔 거니까 누가 더 작고 크고 별로 상관없잖아. 그래서 그냥 편의상 알파가 음수고 베타가 양수라고 치자. 렛 가정하자는 거야. 그러면 얘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지. 이게 마이너스 3Q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한번 연립을 해보자. 따라서 둘이 뺄셈하면 알파 나올 거거든. 알파 몇 Q? 끼요요요요요요용. 베타는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그러면 또 어떻게 연립할 수 있을까? 그렇지. 요거랑 또 합치자.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것은 Q라고 주기도 했고 곱하면 따라서 Q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알파 나왔고 베타 나왔고 P가 나왔으니까 P제곱 더하기 Q제곱 해결이 되겠네. P는 아까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2분의 1이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 뭐 이렇게 나오겠죠. 뭐. 됐죠? 오케이.